쇼의 Q&A. 블루의 원격 공명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싸지고 어떻게 효과가 도대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힐리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어플이 있죠. 세 개의 어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영어고 기니까 색깔로 구분하죠. 핑크 어플, 무지개 어플, 파란 어플, 블루 어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 블루 어플 영역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기본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특히 그 기본 지식이 없으면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1회 정보장 입력만으로 지속적인 공명 주파수를 원격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문장이 도무지 한국말인데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이 문장을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정보장 입력만으로 지속적인 공명 주파수를 도대체 어떻게 보낸다는 이야기냐. 자,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영상인데요. 공명현상을 과학 시간에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죠. 자, 다른 헤르츠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이 소리급세가 같은 헤르츠로 울렸을 때 서로 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동, 이 파동의 웨이브에 반응을 일으킨다. 이게 공명이라는 현상인데요. 요 장편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두신 힐 라이프 그룹의 이 종이 있죠? 예, 북입니다. 프로그램 북에 나와 있는 이 장표예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공명, 오른쪽에 공명 써 있죠. 리조넌스.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 명에 리조넌스가 있습니다. 리조넌스는 한국말로 하면 공명 현상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닿지 않았는데 지근에 있는데 한쪽에서 같은 채널로, 같은 시그널로, 같은 헤르츠로 뭔가 웨이브, 파동을 일으켰을 때 같은 채널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물체에서 동시에 이 파동의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 동시에 울림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공명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학 시간에 소리급세로 이런 거 이제 재밌게 놀아본 적 기억이 있으실 텐데, 자, 왼쪽에 정보 영역, 인포메이션 필드라고 하죠. 마커스 슈미케 박사님이 늘 강의에서 설명하시고 있는 영역인데요. 우리 몸은 물질로만 되어 있지 않다. 고깃덩어리 아닙니다. 라는 표현 제가 많이 합니다. 우리 몸에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 이렇게 좀 몸에 만져진, 손에 만져지는 물질의 신체가 있고요. 이 신체 안에서 에너지가 진행이 되죠. 이 에너지를 소위 말해서 전기 신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체 전기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세포 단위마다 생체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전기들이 우리를 눈을 깜빡깜빡 한다거나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신체 작용들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을 싸고 이렇게 층층이 전기장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육체와 그 밖에 감정이라고 하는, 그쵸? 정신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층층이 무의식의 개념까지 확장되다 보니 소위 무의식을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포메이션 필드, 우리가 감각할 수 없지만 우리 몸에 우리의 전기 신호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정보장들이 외부에서 같은 시그널이 울렸을 때, 나랑 같은 마음을 누군가 일으켰을 때, 나와 이신전심이라고 하죠. 같은 시그널의 헤르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비슷한 헤르츠의 물질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 요게 어떻게 보면 이 양자의학 파동 치료의 기본 근간이 되는 이론이에요. 요 그림 가끔 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파동의학이라고 하는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파동에 관련된 의학서입니다. 이 의학서에 다양한 이제 사파들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제가 다시 이제 하나 꺼내 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개한 것처럼 만져지는 물질 외에 외부에 층층이 밀도의 차이가 있게 헤르츠의 차이가 있게 이렇게 층층이 정기적 장들이 있다. 이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했더니 층마다 그 역할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층을 이름을 붙입니다. 뭐 아스트랄체, 멘탈체, 코달체 이런 이런 층마다 각자의 영역과 기능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가 되어 있고요. 이 층들마다
공명하는 헤르츠 영역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힐리가 지금 갖고 있는 특히 블루 어플은 이 공명할 수 있는 이 층들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들,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전기 신호, 소위 말해서 아까 보여드린 미량이지만 파동을 일으켜서 이 공명할 수 있는 전기적 이 시그널을 연구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좀 어렵지만 요 표 오른쪽에 이 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게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마카즈 슈미케 박사님이 매번 쓰는 표거든요. 그래서 저 D1, 2, 3, 4 네 개의 층까지. 그러니까 아까 이거 층이라고 제가 했죠. 요 층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헤르츠 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D5, D6 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너제틱 컨트롤 레벨.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막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전기적 우리 전자기적 이렇게 몸에 이렇게 센서 등 켜지는 이 전기가 이 피부에 흐르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 영역이 전기 요 영역이에요. 근데 그 밖에 아까 얘기처럼 그 밖에 조금 더 먼 층들을 소위 인포메이션 필드라고 해서 그 밖에 정보 영역의 층이라고 합니다. 측정도 조금 어렵고 뭔가 그 구체적으로 뭔가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존재하는 층들. 그래서 이 양자의 영역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또 연구들이 계속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한 인포메이션 필드에 대한 검증과 또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이 마커즈 슈미케라고 하는 이 힐리의 창립주, 그리고 요거의 전신이 타이 웨이버라는 독일 의료기기의 기관의 회사의 창립주 동일한 인물이시죠. 그래서 이 과학자분이 그런 영역의 기술들을 힐리에 담아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플을 사용할 때 핑크 어플은 여기 인체에 가깝게. 그래서 핑크의 저기 그림 가운데 조금 확장해서 보시면 힐리에다가 이렇게 선 연결해서 유선 붙여놓은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보이는 신체적 자극은 저렇게 유선 같은 것들로 몸에 직접 미세 전류 같은 것들을 흘려보내서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세포를 영향을 받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점점점 만져지지 않는 몸들이 있다고 제가 리얼 바디 이런 강의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만져지진 않지만 존재하는 전자기적 이 몸, 요 몸에는 아무래도 코일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힐리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코일을 받잖아요. 코일로 연결하면 코일이 그 미세 전류에서 방출하는 주파수나 이 정보들을 이렇게 뽕 하고 이 우리 몸을 싸고 있는 전자기장에 이렇게 방출시켜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코일을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지금 좋아하는 하이웨이브는 어떤 방식이에요? 신체에 직접적으로 이 안에 있는 접촉 단자로 유선같이 피부를 직접 자극하기도 하고 힐리에서 방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 주파수 프로그램, 이 파동 프로그램들을 무선 코일처럼 전체적 우리 몸 전체 신체 세포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두 가지 유선과 무선 코일이 모두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큰 영역을 이 하이웨이브가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순위로 하이웨이브 쓰시면 좋아요 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질문한 블루 어플이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고 어떻게 원격으로 주파수를 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아까 저 위에 있는 인포메이션 필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전기를 누가 쏴서 누가 받는 겁니까? 라는 질문은 지금 요 밑에 메타 이 신체가 전기가 흐르고 만져지고 측정이 가능한 이 전자기장 안에서의 의미로는 그 질문이 맞는데 지금 블루 어플의 영역은 그 밖에 있는 인포메이션 필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글로 쓰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그러면 이 인포메이션 필드에서 도대체 이게 검증이 된 진짜 그런 이론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인포메이션 필드에서 밖에서 진동하는 파동으로 보낸 어떤 시그널을 정말 우리 신체에 가까이 있는 인포메이션 필드라는 층에서 감각할 수 있는 거냐? 요거를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현상을 양자 얽힘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요거 유수인데 유수는 너무나 확실한 어떻게 팩트죠? 유수 잠깐만 볼까요? 여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예. 유스의 양자 얽힘에 대한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유니스트 물리학과 김재형 교수팀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키스트 연구팀과 함께
밝은 상태보다 수명이 600배가량 늘어난 암흑 상태 기반의 양자 얽힘을 실험적으로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암흑 상태에서의 얽힘은 외부 간섭에 강하고 수명이 길어 양자 메모리나 센서 등 차세대 양자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미 양자 얽힘을 갖고 통신이나 여러 가지 기술에 지금 이제 접목하는 시대가 이미 돼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양자 얽힘이 뭔지 제가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그냥 캡처해 온 거예요. 양자 얽힘은 두 개 이상의 양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응용해요? 양자 상태로 정송 기술에도 개발하고 도청이 불가능한 거에 암호화에도 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물리적인 거리랑 상관없이 우리 소위 말해서 공상과학 영화에서 텔레포트 그쵸? 여기서 갑자기 뭐 순간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의 기술에 기반이 되는 게 이미 연구되어 있고 이미 그런 게 입증되어 있어서 이미 기술에 지금 접목하고 있다가 지금 보여드린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냥 언젠가 지나갔으면 무슨 얘기야 하지만 이미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 과거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론들이 나왔을 때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굉장히 믿지 못하셨던 시기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미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이것들이 의료적으로도 일반적인 대중화시킬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에도 그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 힐리 디바이스에서 발신하는 그 양자적 신호에 같은 헤르츠의 존재가 있다면 같은 헤르츠의 세포가 있다면 같은 헤르츠의 에너지체가 있다면 동시에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 동시에 반응한다. 이것이 양자 얽힘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지금부터 블루어플이 어떻게 연동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블루어플 키시면 뭘 합니까? 고객 등록이라는 걸 하죠. 고객 등록에서 이제 사람을 등록할 겁니다. 저 동물, 식물 얘기하면은 굉장히 끝없이 가니까 오늘 사람 얘기만 할게요. 자, 뭐 합니까? 이름과 성을 등록하죠. 이제 프로필을 작성하는 거예요. 프로필 넣고 힐리를 분석할 사람. 그쵸? 분석을 당할 사람. 네, 디바이스를 딱 손에 이렇게 주게 합니다. 이렇게 주게 할 거예요. 자, 힐리 디바이스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몸에서 발신하는 전기 신호를 수집하는 안테나 역할. 또 하나, 여기로부터 발생된 신호를 몸에 영향을 주는 파동으로, 주파수로 영향을 주는 발신기, 송신기.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거든요. 수집하기도 하고, 발신하기도 하고, 송수신을 다 하는 기계가 이 힐리 기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 받으실 분의 손에 이걸 쥐고 몸에서 발신하는 신호를 분석해서 수집해서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헤르츠, 아까 얘기한 430은 430끼리 울리고 520, 520까지 울리거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시그널로 접근했을 때 울리게 하느냐, 그거를 분석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진동 기록에 지지지직 하고 모양이 들어가는데 제가 예전에도 강의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미묘하게 그려지는 파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보셨죠? 예, 어떤 사람은 좀 넓은 파형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얕은 파형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마다 요 파형이 다르더라. 자, 그래서 이 파형을 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마치 지문처럼 홍채처럼 본인을 갖고 있는 본인을 대표하는 고유의 파동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 파형과 함께 정기적 파형과 함께 얼굴을 등록하는 사진도 꼭 등록하세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문 같은 거요. 여러분들 지문 갖고 계시죠? 지문 이 세상에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이 모양 나만 갖고 있죠. 그래서 지문으로 범인 찾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나만 갖고 있어요. 홍채는 어떻습니까? 홍채 요 모양 있죠. 홍채 분석학도 있는데요. 홍채 모양도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 같은 그 패턴을 홍채에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문과 홍채의 모양은 나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문의 패턴과 홍채의 패턴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만이 갖고 있는 헤르츠, 나만이 갖고 있는 채널, 나만이 갖고 있는 QR코드 같은 그 패턴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저런 홍채의 패턴이나 지문의 패턴으로 나오는데 그걸 수집해서 등록하는 게
1회 정보장을 입력만으로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요. 이 패턴 뭡니까? 과학 시간에 나온 패턴인데요. 얇은 판에 모래를 막 곱게 펴놓고 밑에서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정보는 파동 정보였어요. 음파일 수도 있죠. 밑에서 다양한 음파의 소리, 음악 소리일 수도 있고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헤르츠의 음파를 발생을 시키면 그 모래판 위에 이렇게 뭐 자유자재 기하학적 문양이 나와요. 이렇게 다양한 문양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나의 홍채 모양을 결정할 수도 있고 나의 지문의 모양을 결정할 수도 있죠. 그럼 밑에서 올라온 그 근본적인 그 시그널, 정보장은 누구 겁니까? 내 거. 나만 갖고 있는 거. 왜 이 모양 전 세계에서 나만 갖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발생시킨 이 신호는 나만 갖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등록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등록한 나만의 고유 주파수에 접속해서 나만이 발신하고 있는 신호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명 분석 법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왜 사진을 꼭 찍으세요? 라고 얘기했냐면은 얼굴도 일종의 지문 같은 모양 틀이죠. 저 같은 얼굴 형태가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없죠. 손금도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장 찍는 거 아닙니까? 지문과 함께 동시에. 그럼 뭐 발 모양은요. 그렇죠? 그래서 족상, 수상, 관상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모든 꼴들, 틀들 이런 것들은 그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파동, 주파수, 정보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비과학적인 방식처럼 보이지만 통계학적으로 모양을 읽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보를 받지만 이제는 과학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힐리로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 주파수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다. 다양한 이렇게 분석법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분석 같은 것들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이 블루 어플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왕 힐리를 쓰신다면 블루 어플을 꼭 사용하실 수 있는 에디션을 구비해 놓으시고 이왕 블루 어플이 있다면 그것도 분석할 수 있는 어플이 있다면 다 활용하셔라. 그래야 힐리를 다 쓰실 수 있는 거다. 힐리를 다 활용할 수 있는 100% 스마트한 유저가 되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다양한 기법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석들, 다양한 뭐 보석 분석, 콧 분석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감정체나 무의식체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나면 진동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진동 주파수가 막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치 조제약처럼 나만의 시그널들을 정화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어, 오랫동안 쌓여 있던 독성 같은 독소 정보들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쇄 주파수를, 상쇄 파동을, 상쇄 정보를 내 정보장에 공명시켜서 반응하게끔 하는 주파수를 쏘는데 여기서 질문이 그거였죠.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데 얼마나 거리까지 영향을 주는데 자 질문의 답을 드리면 주파수가 발생시키는 거 어디라고? 예, 힐리에서 나옵니다. 힐리에서 여기서 수집하고 발생시키는 거예요. 핸드폰과 연동돼서 핸드폰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결과로 뿌려주고 또 뿌려준 결과에 해당하는 솔루션 프로그램들을 눈에 보게 해주고요. 그것들이 발신하고 있다는 비주얼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들이 어디서 발신하고 있어요? 힐리 디바이스에서 발신하죠. 그 강도의 세기는 굉장히 미량이에요. 약해요. 굉장히 작은 신호로 나와도요. 물리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왜? 여기서 나온 미량의 그 신호에 누구만 감응해요? 누구 에너지체만 반응해요? 그 사람만. 전 지구상의 그 사람만. 그래서 그 사람이 알래스카에 가 있든 미국에 가 있든 저기 중동에 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에너지체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얘와 연동하기 때문에 그 신호를 우리 몸은 에너지체로 받을 수 있어요. 그 인포메이션 필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진짜 받냐 안 받냐에 대한 연구와 결과들은 굉장히 찾아보시면 많고요. 정말 검증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제가 요 책을 추천드릴게요. 좀 두껍거든요. 예, 한 1년쯤 걸리실 거예요. 한 챕터씩 읽으시면. 어쨌든 이 책에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다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힐리는
요 디바이스를 통해서 몸에서 발신하는 고유의 주파수를 수집하고 관련된 솔루션을 찾아서 다시 나의 몸의 에너지체 인포메이션 필드에 발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가 오늘의 답이었습니다.